수많은 수수께끼를 간직한 채 버려졌던 미륵사지의 역사적인 조사 발굴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74년 여름이었다. 발굴 전까지 논으로 경작되던 통탑지는 약 2달 동안의 발굴로 탑은 없어졌지만 탑의 존재가 확인됐고 탑의 규모와 기단부의 모습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첫 조사 발굴에서 얻은 예상 밖의 성과로 이듬해 동탑지 주변에 대한 2차 발굴과 탑지 보존을 위한 정비가 이루어졌고 이것을 계기로 80년부터 국가 차원의 발굴 조사가 시작된다. 정교하게 다듬은 받침돌과 과학적으로 세워진 건물의 추춧돌. 발굴이 시작될 당시 미륵사지에는 거대한 석탑과 단간지주만이 예시절 웅장했을 절의 모습을 가늠케 할 뿐이었다. 그러나 발굴 작업이 진행되면서 2m 이상 쌓여있던 토사를 걷어내니 1300년 전 세워진 절터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전체 발굴 면적 7만 평은 신라 황룡사지와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가람 규모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 이런 단간지주와 서탑이 원래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발굴 결과 백제 시대에서부터 통일신라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많은 건물지 또 유적이 유물과 함께 확인 또는 발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적의 확인, 유물의 출토는 이 백제 시대 때 미륵사라고 하는 그 절이 조선 시대 중기경까지 명맥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그 사찰의 명맥의 연결은 당시에 백제가 멸망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무마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함께 곁들여서 그 사이에 이러한 그 사찰이 연결돼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한 이러한 사찰은 그 규모에 있어서는 백제 시대 때 최대의 사찰이고 또한 그 지역적으로 있어서도 정치적 당시에 또는 문화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록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천년의 숨결을 간직해온 미륵사 서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석탑이며 당초에는 9층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최대의 탑이다. 층층마다 살며시 치켜 올라간 지붕돌 옥계석. 한옥 지붕의 처마를 연상케 하는 솜씨다. 탑은 형식상 목탑, 벽돌탑, 석탑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화강암을 빚어 세운 석탑이 주종을 이룬다. 미륵사탑은 돌로 만들어졌지만 목탑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목탑 형식의 석탑이다. 이렇듯 맨 아래층의 공간을 만든 것도 목탑의 기법이지만 가운데 돌기둥을 세워 균형을 유지하고 힘의 분산을 꾀하는 것은 백제 건축술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맨 처음 세워진 석탑. 그래서 완벽한 조형미는 없지만 바라볼수록 정감이 느껴지는 탑이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미륵사 탑과 같이 목탑 형식이며 백제시대 말기에 세워진 것이다. 미륵사 탑에 비해 규모는 5층으로 작아졌지만 빼어난 조화를 이룬 백제 문화의 걸작이다. 몸돌과 옥계석의 알맞은 비례와 배분, 그리고 더욱 얇아진 옥계석에 끝만 살짝 들어올린 감각은 백제 장인의 뛰어난 예술성을 오늘날에도 유감없이 보여준다.
정림사지 5층 석탑과 거의 같은 규모며 전체적인 모습도 매우 흡사하다. 또 옥계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층을 이룬 것은 미륵사 탑과 닮았다. 그러나 옥계석이 더욱 평평해져 간결한 맛을 주는 대신 몸돌을 더욱 세분한 것은 신라계 석탑의 화려함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옥계석과 몸돌의 모양에서 알 수 있듯이 빈 5층 석탑과 장하리 3층 석탑은 모두 고려시대에 세워진 백제계 석탑이다. 예전 미륵사탑의 웅장한 맛이나 정림사지 5층 석탑의 빼어난 조화미를 찾을 수는 없지만 모두 백제계 석탑의 전통 양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석탑의 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석탑 미륵사 9층탑. 장중하면서도 명쾌한 지붕선은 하늘을 향한 백제인의 기원이며 소박한 듯 부드러운 선에는 백제 문화의 그감이 자리하고 있다. 이 같은 특징을 지닌 백제계 석탑은 한반도의 서남부, 즉 옛 백제 땅의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석탑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목조탑을 흉내낸 아주 뺀한 석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목탑을 흉내내는가를 살펴보면은 우선 여기 앞에 있는 이쪽 부분에 있어서 계단을 두어서 기단으로 오르게 하고 기단 위쪽에 주춧돌인 초석이 있고 초석이 하나 둘 셋 넷이 있고 초석 위에가 기둥이 있게 됩니다. 이 기둥도 목조 건축에서 보여주는 민흘림 기둥인 것입니다. 위가 좁고 아래가 넓고 하는 민흘림 기둥이고 이 기둥 위에가 창방과 평방이 나란히 이렇게 수평으로 걸칩니다. 그 다음에 벽이 있고 벽 위에가 공포를 흉내낸 층급 받침이 이렇게 조성됩니다. 그 다음에 목조 건축에서 주는 곡선미를 반전이라서 약간 처마의 끝이 오르게 하는 아름다운 곡선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탑의 특징인 겁니다. 이 탑은 백제시대 건축술이 빼어남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쌓은 기술이 신라의 황룡사를 지을 때 도움을 주었다랄지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사찰을 조형하는데 백제의 장인들이 일본까지 건너가지고 아름다운 건축술을 보여준 그 예가 되는 것입니다. 미륵사는 발굴 결과 본래 3개의 탑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쪽과 서쪽에 2개의 석탑이 마주보고 있었고 절 중앙에는 거대한 목탑이 자리했던 것이다. 대가람 미륵사의 위용을 상징했던 목탑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미륵불을 모신 법주사 김제 금산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륵 도량이며 우리나라 유일의 목탑인 팔상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5층으로 이루어진 팔상전은 신라 진흥왕 때 지어져서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사명대사가 원래 모습대로 다시 세웠으며 높이가 65m에 달하는 장엄한 건축물이다. 우리는 이 팔상전의 모습에서 사라진 미륵사 목탑이 어떠했는가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미륵사 목탑지는 발굴 결과 기단의 폭이 19m로 팔상전보다 8m가 넓다. 9층으로 추측되는 미륵사 목탑. 거의 같은 시기에 백제사람 아비지가 세웠다는 황룡사 9층 목탑의 높이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225자, 즉 80m에 달한다. 당시 어떻게 이런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 저희들이 발굴 결과 원래 미륵사지의 그 목탑을 세우기 전에 매운 흙을 다시 되팠습니다. 그 되파기 흙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약 350cm 이상을 판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약 30-40cm 정도 크기의 호박돌을 1m 50 이상 채우고 그 위에다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판촉 기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촉 기법의 특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 내지 3cm 정도의 석비례 또는 그 점질도 흙으로서 한 층을 쌓고 또 다지고 또 한 층을 쌓고 해서 여기에 있는 이 목탑의 근거는 약 2m의 높이에서 47단의 그 이런 단을 쌓아가지고 축기를 다시 말하면 그 기초부를 만든 셈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목탑의 그 백제시대 때의 그 가장 특징으로 삼을 수가 있고 또 이러한 특징을 알 수 있었던 그러한 유적으로는 부여에 있는 그 용정리 사지나 또 금강사지 이러한 그 목탑도 이러한 예에 속한다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금산사는 599년 미륵사를 창건한 백제무왕의 아버지인 법왕이 세운 것이다. 그리고 훗날 법상종을 연 진표율사가 절을 크게 번성시켰고 오늘날까지 미륵신앙의 총본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금산사 미륵전은 주불인 미륵불을 모신 금당으로 밖에서 보면 3층이지만 안에서 보면은 층 구분 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터져 있다. 전난에는 미륵 3존인 미륵불과 대묘상보살, 법화림보살이 모셔져 있다. 불교의 미륵신앙은 석가모니의 교화를 받아 토솔천에 머물고 있는 내세불인 미륵불이 56억 7천만 년을 지나면 이 세상에 내려와 세 번의 설법을 통해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이다. 미륵불의 출현을 염원하며 세워졌던 미륵사. 그래서 미륵사는 세 개의 탑과 세 개의 법당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삼원 삼탑의 가람배지는 미륵불이 행하게 될 세 번의 설법을 위해 창안된 것이다. 가람배지의 깊은 뜻은 균형과 조화로 나타났다. 서탑 뒤편에 위치한 서금당, 정면 6줄, 측면 5줄의 주춧돌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돼 있고 금당의 바깥 기둥뿐 아니라 안쪽에도 약 60cm의 판석 위에 다시 주춧돌을 세워서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했음을 보여준다. 또 발굴 결과 가운데 위치한 중금당은 동서금당에 비해서 규모가 조금 컸음을 알 수 있다. 정교하게 다듬은 영법문이 석등받침, 백제 미술에 담담하면서도 세련된 맛을 느끼게 해준다. 금산사 미륵전의 경우 즉 3층 건물을 짓고 그곳에 미륵을 모신 것과 여기에서는 평면적으로 세 곳에 금당을 만들고 거기에 각각 미륵을 모신 이것은 미륵불이 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세 번의 설법을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 이 집은 지금 여기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소위 모래 위에 정확히 따진다면 삼국유사 얘기대로 산흙을 허물어서 메꾸고 지은 집입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찌 보면 사상누각이라서 대단히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기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우리가 63 빌딩 같은 걸 생각한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힘을 가장 잘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어찌 보면 상당히 높은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중을 많이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건축학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난 돌을 주초를 받치고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주초가 상당히 높은데 이건 용으로 변한 미륵이 오도록 만들기 위한 소위 지하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석 하부에는 역시 네모난 받침돌이 있어서 네모난 받침돌의 중심에 이 초석의 모서리가 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힘을 가장 잘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수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사상누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가장 힘을 잘 분산시킬 수 있고 또 다시 그 하부 주초를 넣는 하부에도 역시 그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지어진 건물은 어쩌면 중층 이상이 아닐까, 즉 2층 이상의 집을 지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서탑과 함께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간지주. 가람입구 좌우에 2개가 있으며 높이는 약 4.5m고 통일신라 시대의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절이 지어진 훗날 세워진 것이며 돌단간으로 확인된다. 가운데 돌기둥을 세웠던 이 같은 돌단간은 우리나라에 몇 개 남아있지 않으며 미륵사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에는 백제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갔다가 용화산 밑에 큰 못가에 이르자 못 가운데에서 미륵 3전물이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예를 다하였다. 부인이 왕에게 이곳에 큰 절을 세웠으면 합니다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지명법사가 신통력을 발휘해서 못을 메워 절터를 만들고 미륵 삼상과 회전, 탑, 낭무를 각각 3곳에 세우고 미륵사라 이름하였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첫째, 발굴조사에서 나타난 가람 배치가 기록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못을 메워 절을 세웠다는 부분이다. 발굴 결과 미륵사지 정면 동서에 2개의 큰 연못터가 확인된 것이다. 이 같은 발굴의 성과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설화적 내용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해 기술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부분은 미륵사지 남쪽에 마련된 연못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판 결과 이러한 토층이 확인된 겁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높은 부분은 나중에 메워진 모래층이 이주가 돼 있고 여기 밑에 보이는 이 부분들은 당시 물이 고였을 때에 쌓였던 그 진흙층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이런 유기물층은 연꽃에 관계된 그런 풀이라든가 또는 마른 풀 이러한 것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확인해서 당시에 그 여기 연못지에서 자생했던 많은 풀들까지 파악할 수 있고 또 연못지 바닥에는 또 그 안정된 층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층들이 바로 당시의 연못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수많은 유물은 우리 문화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백제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이들 유물은 불교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용품을 포함하고 있다. 백제 시대의 토기는 특유의 회색을 띠고 있으며 비교적 물음편으로 탑에서 보이는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통일 신라 시대에 들어서면 보다 견고한 맛을 주며 미적인 완성을 지향하고 있다. 고려에 들어서면 향을 피우는 향로, 수행하는 승려의 정신을 맑게 하는 다기가 많이 출토되며 더욱 완성된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보여준다. 청자의 화려함에 대비되는 고려 백자의 소박함은 조선시대 백자와 분청사기로 이어진다. 많지는 않지만 흑자기도 간혹 발굴되고 이들 토기는 모두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오늘에 전해주는 것이다. 일상용기인 완이라든지 발이라든지 그리고 대형호 이런 것들이 확인됐는데 그중에 특히 통일대 토기 중에는 대중 12년이라는 명문이 찍힌 토기가 확인이 돼가지고 미륵사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토기가 확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 때 오면은 청자류에서 이른 시기에 해무리국 청자뿐만이 아니라 상감 청자까지 보여지고 있어서 청자의 그런 발전 전개 과정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기와 자기 외에도 수많은 석재, 토제 조형물과 기와 조각에 아로새겼던 그림. 이들을 통해 백제의 당시 사람들이 미륵사에 쏟았던 정열과 기원의 심오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천년의 역사를 되살리는 정성의 손길. 잼이 어떻게 해요? 저거 모래 피우는 이들의 손놀림 하나하나에는 역사의 진실을 되찾는 믿음이 배어있다. 동원승방지 북편에서 출토된 취미는 백제시대 취미 중 가장 원형이 잘 남아있다. 스님이 거처했던 승방, 그 지붕에도 취미를 사용한 것은 승방을 그만큼 귀히 여겼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준다. 취미는 용마루 끝에 사용했던 일종의 장식용 기와다. 연꽃 무늬에 녹색 유약을 발라 구워낸 녹유 연화문 기와. 이 기와는 백제가 수도를 부여로 옮긴 이후에 사용했으며 백제 특유의 기와이다. 또 미륵사지 발굴에서는 글씨가 새겨진 명문 기와가 수없이 많이 출토됐다.
통일신라 고려초 몽고의 침략기를 거쳐 조선으로 이어지는 이들기와는 미륵사의 창건연대와 절의 흥망성쇠를 보여준다. 그리고 당시 이들기와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마지막 명문기와는 만력 15년, 즉 1587년이다. 미륵사는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백제무왕 때 세워져 임진왜란전까지 약 1000년 동안 명맥을 이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북기사에 있는 기와더미 속에는 사라져간 역사와 그 시대를 살았던 조상의 숨결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곳은 미륵사지 서탑 주변에 있는 서유랑지가 되겠습니다. 이 서유랑지는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많은 건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어졌다 부서지고 다시 짓는 이런 식으로 건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유랑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는 저쪽 편으로 공방이 있고 그리고 위쪽에는 승방이 있는데 승방 주변에는 목기를 가공하던 곳, 그 다음에 청동을 굽던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시설들로 미루어 볼 때 미륵사 자체는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이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자급자족 경제체제는 단순히 절의 경영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집단들과 상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경제적으로 주고받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아마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예는 미륵사를 이 지역에 짓게 된 이유,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금마 지역에 미륵사가 들어서게 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금마에는 미륵사 창건 이전에 상당한 정도의 어떤 토착 집단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집단이 이곳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이곳의 지역적인 비중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곳에 미륵사를 창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륵사처럼 큰 절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부처를 모시는 스님들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 공방이 가람의 외곽에 자리하고 있다. 또 금당과 승방 등 건물의 지붕은 때에 따라서 다시 덮거나 보수를 해야 한다. 이들을 일일이 외부로부터 공급받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시대별로 많은 건물이 주변에 새로 지어졌다. 그래서 미륵사지의 주변에는 각종 공방과 가머터가 자리했으며 후대로 내려올수록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미륵사지에서는 흙으로 빚어 만든 말들이 많이 출토되었고 치밀하게 다듬은 청동말을 비롯해 많은 금속 장식과 용기가 발굴됐다. 이들의 정확한 쓰임새와 시사하는 의미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의 모습은 1914년 일제에 의해 보수된 것으로 당시에도 난림이었다는 지적과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미륵사에 관한 기록은 절의 규모가 크고 1000년 가까이 존속했지만 그리 많지 않다. 삼국사기에는 통일신라 성덕왕 때 미륵사의 천재지변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조선 초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석탑의 높이가 수십 척이며 동방에서 제일 크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후 조선 영조 때 강우진은 와유록에 100년 전 벼락으로 인해 탑이 무너졌으며 농부들이 올라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다.
원광대학교에서 미륵사 동탑지를 최초로 발굴할 때만 해도 동탑이 목탑이냐 석탑이냐로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발굴 결과 기단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석탑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탑지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탑에 매달았던 금동 풍탁이다. 이 같은 유물과 그 후에 발굴 조사가 밑바탕이 돼서 93년 동탑을 복원하는 계기가 됐다. 군데군데 색이 바랜 돌은 주변에 남아있던 것이며 복원하면서 자기 자리를 다시 찾게 됐다. 이 백제의 미륵사터는 1980년부터 발굴을 하기 시작해서 금년 15년째 되는 해에 이제 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성과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그 삼국유사에 기록된 그 기록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그러한 것을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찰이 신라의 황룡사하고 맞먹는 그러한 그 서로 경쟁을 이루었던 그러한 호국 사찰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세 번째는 여기에서 그 출토된 여러 가지 유물로 봐서 그 백제의 말기의 그 생활상을 알 수가 있었다. 또 네 번째는 뒤에 보이는 저 석탑이 있습니다만은 그 석탑이 이때까지는 7층이었느냐 혹은 9층이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학자들의 이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수습된 그 탑재들을 수습해 가지고 저희가 복원을 해본 결과 이 동탑이 9층이었다는 것이 그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 복원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그 성과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원된 동탑은 대부분 새로 깎아 세운 탓으로 시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나 미륵사탑의 위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엄숙한 불교 의식 속에 진행된 사리장엄구 봉안식. 탑의 복원 경위를 적은 글과 금동 불상이 함에 담겨져 5층 탑신에 안치됐다. 미륵사 동탑의 복원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철저한 고증을 통해 다시 세워진 것이다. 동탑의 복원에 앞서 서탑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를 통해서 동탑을 복원하는 중요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서탑의 상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미륵사지 발굴 조사단은 5개년씩 3차례의 조사를 끝냈고 이제 유물의 정리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유물 하나하나를 물로 씻어 말리고 번호를 붙인 다음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어 자료로 남긴다. 또 발굴의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해 학계에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일도 발굴 조사단의 몫이다. 조사 발굴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볼 것 같으면은 미륵사는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규모가 동양에서나 이렇게 넓고 큰 규모가 제일이 아니냐. 또 하나는 탑이 3개에다가 또 이 법당을 3개 가진 삼탑 3원 가람도 이것이 특성이다 볼 수 있고, 또 이 미륵사는 서가모니 부처님보다도 앞으로 오실 부처 당내불인 미륵불을 삼존 미륵불을 모신 것이 그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이 탑은 바로 이것이 이 목탑에서 석탑으로 바꿔지는 최초의 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사 발굴은 끝났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 희망을 가져본다면, 될 수 있으면 복원을 좀 해서 1300년 전 그때의 모습을 좀 되찾아 우리들이 눈으로 보면서 거기에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도 가져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익산 일대가 과거에 백제 무왕 당시에 천도를 했다는 사실이 거의 명백해지고 있는데, 지금 미륵사지만은 조사 발굴이 됐습니다만은 왕궁터라든가 거기에 왕궁의 능이라든가 또는 성지 같은 것을 더 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백제가 왜 이쪽 지역에 왕도를 옮겼던가 하는 이런 것들도 그런 수수께끼를 찾아서 그 정신을 우리가 체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20여) 년에 걸친 발굴조사. 그래도 미륵사지를 훌훌 털고 일어서기에는 서탑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 주변에 있는 탑재석을 적당히 시멘트로 쌓아서 흉물스러운 서탑. 이제 제 모습을 찾아주어야만 할 것 같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해체해서 복원하는 일도 쉽지는 않다고 한다. 통탑을 복원한 것보다 몇 배 더 어렵고 복잡한 작업인 것이다. 바람은 크지만 서둘 일은 아니다. 1000년 이상의 세월을 견뎌오지 않았는가. 내년 말 문을 여는 유물전시관. 미륵사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발굴된 마한과 백제시대 유물을 함께 전시할 기획이다. 그동안 미륵사지에서 발굴된 귀중한 유물들이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익산 미륵사지는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일대에 한 7만 평 됩니다. 그래서 8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출토된 유물이 한 18,000여 점이 되는데, 이러한 그 유물하고 그 유적지 일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정비를 하고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135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일대를 정비를 했고 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7만 평이라는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고, 또 그동안에 거기서 살고 있던 민가 한 120채가 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전부 철거를 하고, 또 도로도 한 600여 미터 내고, 내년도에 한 3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일대를 정비를 전부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고 전시관도 완전히 끝을 내고, 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필요한 그 인력, 이를테면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도 작년에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이 20여 명이 나가서 지금 애들을 쓰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을 내년 10월 달까지 전부 마무리를 해서 아주 귀중한 이런 그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고 해서 개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복원된 동탑의 화사한 자태와 한쪽에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서탑은 역사의 무상함을 묵묵히 전하고 있다.
기단에서 그 짜임새를 보면은 기둥이 발굴 조사로 천년의 역사가 한 겹 두 겹 벗겨지면서 말없이 내려다보는 서탑의 진면목을 깨닫게 되고 다시 찾은 절터에서 사라진 대가람 미륵사의 모습을 어림해보는 것이다. 발굴 조사 이후 백제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도 활발해졌다. 그러나 왜 백제가 엄청난 국력을 들여서 부여가 아닌 익산에 이런 대가람을 세웠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의문을 푸는 일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이다.